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컵TV의 조현일입니다. 자, 미네소타 팀볼브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2라운드 프리뷰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저는 레이커스에게 질 줄 알았고, 골든스테이트, 휴스턴에게 패할 줄 알았습니다. 고로 이 두 팀에 대한 1라운드 저의 예측은 모조리 틀렸는데, 이번에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틀리면 또 저의 전문성 이런 것까지 또 의심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부 컨퍼런스에서 살아남은 4개 팀, 그 가운데 3개 팀이 서부 컨퍼런스 노스웨스트 디비전 소속이에요. 덴버 너게츠, OKC, 그리고 바로 미네소타죠. 자, 사우스 웨스트 디비전은 전부 다 전멸했고, 퍼시픽 디비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팀이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앤트맨과 스테픈 커리, 서로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3점을 잘 집어넣는다는 공통점, 그리고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자, 이 두 에이스가 이끄는 두 팀의 맞대결을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2라운드 미네소타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맞대결이 지금 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미네소타 1라운드 성적, 레이커스를 꺾었습니다. 어쨌든 업셋이에요. 3번 시드와 6번 시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업셋이 이뤄지기까지 소요된 경기가 5게임일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미국 현지 전문가들도 대부분 레이커스가 이길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인5는 정말로 예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미네소타의 전력이 굉장히 탄탄하고 강했습니다. 자, 1차전, 2차전 저희 조코피TV 구독자분들 모시고 다녀왔었죠. 1차전은 22점 차 승리, 2차전은 빈공 끝에 9점 차로 패했지만 3, 4, 5차전 전부 다 세자리 득점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공격도 잘 돌아간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수비가 핵심이었습니다. 리바운드 허용 개수가 39개밖에 안 됐어요. 리바운드 차이가 플러스 4.8개, 완벽히 높이의 우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레이커스밖에 없었긴 했습니다만 상대 야투 허용률도 43.9%, 4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이 완전히 레이커스의 골밑을 박살냈고, 앤서니 에드워즈, 또 루디 고베어 주전들이 전부 다 매치업 상대를 완전히 이겼죠. 자, 그러면서 실책은 11.2개, 아주 적은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실책은 14.6개를 얻어냈어요. 실책에서 플러스 3.4개, 상대보다 공격을 서너 번 더 할 수 있는 게 턴오버 포지션에서만 희비가 엇갈릴 정도로 미네소타의 첫 5경기는 공격, 수비, 그 다음에 또 실책 관리, 플레이메이킹, 볼키핑 모든 면에서 레이커스를 압도하면서 단 5게임 만에 2라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 미네소타는 부상 공백 없었습니다. 그리고 8인 로테이션 쓰고 있죠. 테란 셰넌 주니어가 나왔고 나머지 선수들 가비지 게임에 뛰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8인입니다. 주전 5명에다가 그리고 단테 디빈첸조, 나즈리드, 그리고 니킬 알렉산더 워커, 요 3명을 번갈아서 벤치 멤버로 썼죠. 앤서니 에드워즈가 41분 뛰면서 26.8득점, 필드골 42%, 3점 33.3%니까 평소에 비해서 야투 효율은 떨어졌어요. 네, 하지만 리바운드 6.2개나 걷어냈고 전체적으로 활약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리바운드 8.4개나 걷어냈고 어시스트 6.2개, 완전히 루카 돈치치 같은 그런 스탯 라인이죠. 다방면에서 활약을 했고요. 줄리어스 랜들, 제가 팟캐스트 언더독에서 새가슴이라고 굉장히 깠었는데 LA 레이커스의 인사이드가 너무너무 헐거웠잖아요. 완전히 깨 부셨습니다. 22.6득점, 네, 그리고 리바운드 5.2개, 평소보다 적긴 했습니다만 3점 효율 39.3%, 자유투 84%,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61%. 우리가 봤던 뉴욕 닉스의 줄리어스 랜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효율로 완전히 상대를 깨부셨고요. 제이드 맥데니얼스 빼놓을 수가 없죠. 팀 내에서 득점 3위였고 수비를 워낙 잘하는 자원인데 옛날에는 파울 개수도 문제였고 멘탈 자체가 완전히 그냥 바사삭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낮아지고 NBA에서도 픽을 원래 우리의 기대만큼의 순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던 제이드 맥데니얼스가 베테랑이 되면서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레이커스를 꺾는 데 있어서 언성 히어로, 소리 없는 영웅이었고요. 자, 루디 고베어, 네, 완전히 5차전 박살 냈었죠. 8.2득점, 9.8리바운드면 정규 시즌보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의 낮은 높이를 상대로는 루디 고베어의 역할 굉장히 훌륭하고요. 기록보다 더 뛰어났던 게 있죠. 바로 루카 돈치치나 혹은 오슬리브스가 바로 루디 고베어를 매치업 사냥, 고베어가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루디 고베어는 충분히 제 몫을 해낸 거죠. 자, 벤치 보시면 디빈첸조, 그 다음에 나즈리드, 니킬 알렉산더 워커, 자, 이 3명이 25점 가까이 합작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디빈첸조는 분명히 살아나야 됩니다. 26.4분 뛰면서 8득점이면 좀 아쉬움이 있고요. 나즈리드는 항상 뭐 좋은 볼륨을 자랑하는 선수고, 니켈 알렉산더 워커는 3&D 자원인데 필드골이 너무 안 좋았어. 26.5%, 3점 21.7%.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살아나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세컨 유닛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가장 늦게 2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휴스턴을 상대로 치열한 혈전 끝에 1승 1패 상황에서 2연승 2연패, 그리고 원정에서 도요타 센터 원정에서 103대 89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보시면 휴스턴이라는 아주 수비가 좋은 팀을 만났기 때문에 뭐 눈에 띄는 지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점 시도 개수만 전체 1위였고 성공 개수 2위였고요. 뭐 이런 부분들만 공격에서 눈에 띄고, 하지만 수비는 괜찮았습니다. 상대 야투 효율을 44.6%로 막았고, 그리고 3점의 시도 개수를 28.3개, 휴스턴 로켓츠만 만난 거긴 하지만 골든스테이트가 휴스턴에 비해서 시리즈 내내 평균 무려 12.8개의 3점을 더 던졌어요. 그러니까 3점의 시도 개수, 3점에 대한 의존도 차이, 또 반대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상대의 3점을 막는 디펜스 자체는 잘 됐다는 거죠. 1-3-1이라는 굉장히 변칙적인 지역 방어로 서면서도 상대가 3점 던지는 걸 최소한의 시도로 막았어요. 이거는 또 의미가 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해거 작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울 개수는 21.4개, 정규 시즌보다 더 많았고요.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 가운데는 파울이 3번째로 많았다는 점, 반대로 얻어낸 파울 개수가 17.7개, 3번째로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1라운드만 놓고 보면 골든스테이트가 상대보다 파울을 3.7개를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미네소타라는 팀을 꺾을 수가 있겠죠. 자, 지미 버틀러가 불의의 부상 때문에 한 게임을 빠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상 공백이 컸다고 볼 수는 없죠. 스테픈 커리가 38.3분 뛰면서 24득점을 해냈고요. 3점 39.2%, 필드골 47.1%니까 제 몫을 해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버틀러가 2옵션 나서서 18.3득점, 그리고 3점은 뭐 31.3%지만 자유투 시도 개수가 무려 7.3개, 성공률 84.1%였습니다. 자, 여기에 뭐 드래먼드 그린, 브랜든 포젬스키, 버디 힐드, 그리고 모제스 무디까지 평균 8득점 이상자가 총 6명입니다. 비교적 커리와 버틀러가 있긴 합니다만 득점의 분포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다만 조나단 쿠민가의 출전은 좀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게리 페이튼 2세가 1라운드 7차전 부상 때문에 빠졌는데, 페이튼 2세 회복 여부에 따라서 쿠민가의 활용 방안도 달라지겠습니다만, 자, 쿠민가 3경기에서 16.7분 뛰면서 필드골 30.4%, 3점 33.3%, 자유투 50%, 못 씁니다. 미네소타, 특히나 제이드 맥데니얼스 같은 선수를 상대로 쿠민가가 비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수비 안 돼, 그 다음에 로테이트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그리고 팀 성적보다는 여전히 개인 퍼스트 마인드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GP2라든지 케본 루니, 자, 이런 선수들은 언제든지 백넘버를 부르면 튀어나갈 준비가 돼 있는 자원들입니다. 자, 일단 2라운드 제가 2라운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저는 디그린이 줄리어스 랜들을 굉장히 잘 제어할 것 같아요. 줄리어스 랜들 1라운드에서 LA 레이커스를 꺾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나보다 키가 작고 나보다 가녀린 선수가 막으면 분리볼, 그 다음에 나보다 키 큰 선수가 막으면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3점 혹은 미드레인지 게임 가져가고 아니면 패스 뿌려주는 아주 농구의 정석을 보여줬는데, 저는 디그린이 줄리어스 랜들을 굉장히 잘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루디 고베어도 막을 때가 있겠지만 디그린이, 저는 줄리어스 랜들이 1라운드만큼의 위력은 절대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골든스테이트가 레이커스보다 훨씬 더 좋은 수비팀이기도 하지만 랜들이 디그린을 상대로 약간의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 랜들은 언제든지 굉장히 아쉬운 플레이를 저는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기량이 훌륭하지만. 자, 두 번째, 저는 제이드 맥다니얼스가 평균 18점 이상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맥다니얼스의 장점은 수비였죠. 허슬이 좋았습니다. 반면 공격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들어서 전체적인 공격력 자체가 완전히 좋아졌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들어서는 평균 17점을 넣었습니다. 자, 물론 상대가 LA 레이커스긴 했습니다만 저는 맥다니얼스를 어느 정도는 좀 버려두는 디펜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1라운드에서 이 맥다니얼스의 3점 성공률이 37.5%였어요. 그리고 3점 성공 개수는 1.2개. 하지만 대중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맥데니얼스는 여전히 아웃사이드 슈팅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골든스테이트가 제리 세거스 코치의 부임 이후에
지역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팀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1-3-1을 세웠을 때 코너 쪽 압박이 휴스턴을 상대로 잘 됐는데 맥다니엘스는 어느 정도 버려두는 수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맥다니엘스는 저는 응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즌 평균 득점 자체도 커리어 하이였고요. 네, 그리고 3점 성공률 자체는 33%였지만 후반기 들어서 성공률 굉장히 좋아졌고 자유투 성공률이 81.3%, 압도적인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훌륭한 수비력에다가 기본적으로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공격 야투의 효율 자체가 저는 대단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맥다니엘스 평균 18점 이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디 고베어, 저는 시리즈 평균 15득점에 10리바운드 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께서 형은 근데 뭐 고베어를 왜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고베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약간 좀 밉상 기질이 있죠. 하지만 대중들이 루디 고베어를 너무 과소평가하다 보니까 아니 왜 루디 고베어가 이런 평가를 받지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서 오스틴 리브스, 르브론 제임스, 루카 돈치치 죄다 잘 막았어요. 아마도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루디 고베어를 스위치해서 공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저는 루디 고베어가 초반에, 시리즈 초반에 그런 야투 제어를 잘 한다면 고베어는 당연히 플로어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루디 고베어처럼 절대적인 신장을 자랑하는 수비형 빅맨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골든스테이트가 미네소타를 이번 정규 시즌 때 꺾었고 상대 성적도 앞서기는 합니다만 저는 루디 고베어가 지난 2022-23 시즌급의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그 당시에 루디 고베어가 미네소타에서 맞이했던 첫 번째 플레이오프였는데 1라운드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평균 15득점에 리바운드 12.2개였거든요. 저는 워리어스와의 시리즈에서는 루디 고베어가 어떤 식으로든 높이로 디그린 괴롭혀야 되고 퀸트 포스트 같은 선수도 요리해야 되고 루니보다 물리적인 높이를 앞세운 그런 괴롭힘이 필요하다고 봐서 루디 고베어 평균 15득점 10리바운드 한다. 이렇게 내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결론은 7차전까지 간다고 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괜히 뭐 미네소타 원정에서 승리를 따는 게 아니겠죠. 하루 휴식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리즈가 2라운드까지 온 이상 엄청난 그런 이 체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전술 전략, 그 다음에 시리즈 조정 능력, 그리고 벤치의 응답 속도,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정신력,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테이션이 워리어스가 조금은 더 두껍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7차전까지 가서 미네소타가 4대3으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형 1라운드 휴스턴 4대3인데 2라운드도 휴스턴 4대3이야? 뭐 4대3 성애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4차전 골든스테이트 휴스턴, 5차전, 6차전, 7차전 다 틀렸어요. 다 틀렸는데 봐봐요. 7차전을 만약에 휴스턴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시리즈를 내가 맞춘 거야. 과정은 틀려도 정답 적어서 맞추면 그걸로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수능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리즈는 최종전까지 갈 것이고 미네소타가 본인들의 홈에서 컨퍼런스 결승 진출, 2년 연속 컨퍼 진출을 확정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리즈 1차전부터 저는 프리뷰를 찍을 겁니다. 또 뭐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또 선수들 인터뷰를 모아서 또 컨텐츠를 만들 거니까요. 뭐 저는 맞추고 싶죠. 여러분. 제가 제일 속상해요. 여러분께서 댓글 많이 다시잖아요. 전문가 맞아? 형 제발 입 좀 다물어. 제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무조건 힘듭니다. 하지만 2라운드 그래도 관전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 또 여러분께 이렇게 조사해서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결과까지 뒤따른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매 경기 프리뷰를 찍을 테니까 뭐 부디 여러분께서 NBA를 보시는데 아주 좋은 맛있는 양념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고요. 여러분 연휴도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도 나와서 컨텐츠 찍을 거니까 많이들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